이번에는 종목 토크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정미란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은 이제 ST팜이라고 이제 네. 신약 의약품 위탁 생산과 이제 그 원료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종양학회를 기다리면서 제약 바이오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ST팜은 어떤 신약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아마 이제 오늘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약 제약품 이런 종목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그런 알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화이자가 이제 백신, 화이자의 백신 또 어제자로는 이제 중국에서 11월부터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런 기사와 함께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군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MO 방식으로 의약품 위탁 생산 그리고 또 제네릭 원료 의약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모멘텀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RNA를 통한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에 이제 원료 투입, 올리고를 투입을 하면서 실제 전 세계에서 제3위 이 올리고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동종 업계에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3위에 해당되는 그런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올리고 자체가 이제 이 DNA 과거에 이 3세대 신약이라고 불리는 그런 원료로서 과거에 어떤 뭐 DNA를 이용한 이런 이제 치료를 본격화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RNA라고 이 어떻게 보면 DNA가 이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생산되는 게 RNA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RNA 관련해서 언뜻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유전자 이 체계 자체가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단순히 이걸 치료하고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면역력과 이 유전자 자체에 대해서 내 몸에 이제 그 적응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 백신 개발과 신약 개발에서 좀 대두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ST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미 수주가 끝난 거예요. 특히 어떤 산업군에서 그 우위를 선점한다는 게 가장 이제 특별한데 특히나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원료를 생산하고 싶어도 한정이 돼 있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 3위지만 이 ST팜도 3위 입장에서 올리고를 생산하는 그 양이 850kg 정도밖에 안 돼요. 0.8톤. 예, 1위가 약 한 1.4톤. 근데 이번에 반월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면서 이제 2위로 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올리고 자체를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임상 3상에 쓰이고 있는 것만 해도 한 4군데가 넘고 과거에는 희귀 질환에 좀 RNA라든지 올리고 관련된 그런 치료제를 희귀 질환에만 썼다라고 하면 지금 만성 질환으로 확대를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크냐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코로나는 우리가 이제 뭐 백신 이 면역 체계를 하기 위해서 한두 명이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전 세계 뭐 대략적으로 79억 명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좀 재밌는 게 뭐 업체들은 이제 백신 업체들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ST팜에서 제공하는 이제 올리고를 이용해서 생산되는 것들이 이제 백신의 이 면역 증가제를 함께 투입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ST팜 같이 이런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그냥 백신으로 성공한 업체에 그냥 납품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은 백신 개발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큰 낙폭으로 주가에도 방영이 된다라고 보면 이 ST팜 입장에서는 지금 백신 개발이 거의 끝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생산 과정에서 투입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이 자체적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력,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수주에서 오히려 부족했다라고 하면 부족했지, 절대 뭐 우위 선점에서는 이제 독보적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수요는 더 증가할 텐데 이제 따라가느냐 공급이 그렇죠.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오겠네요. 네, 이미 매출은 이미 뭐 한 내년, 내후년 그리고 지금 현재 반월 공장 2층 그리고 2023년에서 24년에 3, 4층까지 이제 그 건설 계획인데 이제 수요는 이미 뭐 지금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수요는 이미 다 소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는 공장에서 이제 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생산을 해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수요는 이미 받쳐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백신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만성 질환에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는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올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다 독점적인 시장에서 이제 시장 우위를 보다 선점을 해 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지금 사업이 어때요? 네, 우선 해외에서는 이제 과거부터 해왔던 게 RNA 신약 수요 증가가 되면서 RNA 신약 수요 중에서도 이제 인클리시안이라든지 뭐 LDL 콜레스테롤 저하제에서만 2022년부터 연간 6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요는 이렇게 좀 증가되고 많이 있는데 공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오히려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그쪽인데 그 외에도 뭐 백신과 병용에서 투입하는 명역 증가제 뭐 우리가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또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서 계속 뭐 바뀐다 백신을 매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처럼 뭐 백신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명역 증가제에 대한 이제 증가도 당연한 부분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이 뭐 비형 간염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이미 임상 3상을 좀 마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에도 지금 공급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 쪽에서도 좀 더 보다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쪽 임상 3상이 걸려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오히려 좀 이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이제 주가가 좀 매력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올리고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외 쪽에서도 지금 신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신성장 동력을 찾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네릭 고부가 같이 이제 이렇게 제네릭 원료 의약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쉽게 이제 우리가 카피약이라고 보여지는데 카피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럼 카피라고 하면 좀 원래보다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이 ST팜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 가격 부분이나 이제 품질 그리고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 선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에서 이미 기존 사업에서 탄탄하게 하고 있는 제네릭 부분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치료제 분야, 새로운 치료제 분야라고 하면 이제 핵산 치료제라고 뭐 이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아시아 부분에서는 뭐 1위, 올리고 뉴클레오 이제 제조 분야에서 이미 아시아권에서 1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 수주가 이미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과거 현재 이제 뇌혈관계 질환에서도 좀 독보적인 그런 우위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업체들의 좀 그 원료라든지 치료 방식들이 좀 하나씩 변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3세대라고 할 정도로 이 맞춤형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희귀 질환이라고 했으면은 뭐 몇만 명당 한 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하면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맞춤형에 가깝다는 부분이죠. 근데 맞춤형의 좀 단점은 그 금액이 좀 이 투입되는 단가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소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이 사람의 맞춤에 좀 가능하다라는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만성 질환에 지금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희귀 질환에서 했던 부분의 기술력을 만성 질환으로 한다라고 하면 만성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뭐 혈압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장수 세대이기 때문에 뭐 정말 60 이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약품 하나 정도 계속 드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이제 확실시 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여기 면역 증가제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 증가도 신사업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ST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리를 좀 보면서 이 종목 괜찮겠다라고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밀한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